지금 현재 세계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윤 대통령 탄핵이 모든 국가의 무슨 뉴스나 모든 에너지를 전부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돼 있죠. 그러나 세계적인 눈을 돌리면은 트럼프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온 세계를 갖다가 좌충우돌 하면서 전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고 판짜기를 쇠라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면 저분이 하는 거 보면 정신 나간 희한한 일 같지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분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말을 듣지 말고 앞으로 행동을 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분명한 것은 미국의 많은 복음주의 교회가 이렇게 미국이 망가지는 것을 염려한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 좌익 세력들에게 미국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가 또 미국을 사랑하는 진정한 보수적 가치를 지닌 미국의 국민들, 그분들이 합세해가지고 압도적으로 이번에 당선이 되었죠. 당선이 되니까 이번에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과거에는 보면은 좀 상하 양원 한쪽만 지배하고 또 대법원 또 다른 진영이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대법원 그리고 상하 양원 행정부까지 문자 그대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지배 아래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참 나는 부러운 것은 대통령제가 우리나라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이 사람들이 왜 제왕적 대통령제 하느냐? 어떻게 내각제로 가기 위한 그냥 꼼수적인 변명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 같으면 지금 무력하게 공수처 그 일개 그런 사람들한테 붙들려 가가지고 지금 수모를 당하고 감옥이 들어져 있겠습니까 지게? 어떻게 불법 천지하는 국회는 그냥 두고 범죄 투성인 국회는 그냥 내팽개치고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대통령, 국가를 위해서 한 몸 던진 그 대통령을 저렇게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이번에 좀 드러났잖아요. 이번에 공수처 하는 그 모든 일이 불법적으로 절차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하자마자 행정명령, 우리나라만 그 자체 하나하나가 명령 하나하나가 좀 계엄령 성격 같은 그런 걸 통해 즉각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참 미국의 대통령제가 참 대단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만연되고 있는 좌파 세력들, 그리고 또 미국을 병들게 만들고 미국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좌익 세력들, 미국에도 그 민주당은 완전히 그냥 좌파 세력, 좌익 세력입니다. 저게 우리가 늘 과거에 우리 장학일 목사님 통해서 많은 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이 소위 말하는 이 후기 막스주의, 네오막시즘이라고 말하는 이 사상들이 온 세계에 다 물들고 감염돼 있고,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부 다 그래 돼가지고 이와 같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병들 때는 들었죠. 아니 무슨 놈은 남자 여자 외에 제3의 성이 있단 말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 되자마자 미합중은 오늘부터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밖에 없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또 이 좌파의가 상식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군대도 말이죠, 트랜스젠더들이 가가지고 군대 복무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온통 미국 국가의 국방력을 혼란하게 만들고, 그 한 15,000명 되는 사람들도 즉각적으로 전역하게 만들고, 심지어 과거에 이 바이든 시절에 백신을 거부했는 미국 군인들 강제로 전역시켰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원위치 도로들을 만들고 그동안 못 받은 복무도 다 주어라는 그런 참 특별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말이죠. 대통령 해도 저래야 신이 나죠. 예? 그리고 미국 그뿐 아니고 그동안에 병들었던 미국의 그 불법 난민, 우리나라 사람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트럼프 대도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아니 지나치기는 뭐 지나칩니까? 불법적으로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 난민들 다 봐도 미국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예? 거기 온갖 가지 범죄자들, 무슨 마약들 그렇게 들어오는 그것을 말이죠, 바이든은 용인한 겁니다. 용인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가지고 범죄를 일으키고 사회 불안 요소가 되고, 정상적인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직장권 또 침해를 주고 말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 오면 전부 다 민주당 팬들 위해서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유럽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에도 좌파 정권이 거의 다 좌파 정권들이었지 한때는. 들어가지고 그렇게 외부의 그 이민들을 갖다 받아들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북아프리카의 난민들, 그리고 시리아의 난민들 대거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 누굽니까? 전 이슬람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곳곳 이게 기독교권 나라인지 이슬람권도 분별이 안 될 정도로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 가니까 자기 나라 걷습니까? 자기들 또 차별대화한다 해가지고 사회 분열을 일으키고 테러를 하고 말이죠. 범죄를 일으키고. 그렇게 스웨덴 같은 나라가 참 범죄 청정국가라고 했는데 요즘 완전히 그냥 그런 불법 이민자들, 그 난민을 받아들여가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지금. 독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좌파 정권 유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희생하느냐? 이번에 우크라이나 대처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 보면은 미국 어떻게 지를 수 있느냐 하지만은 미국이 입장되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2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났습니까? 2차 세계대전 언제 끝났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2차 세계 끝나고는 유럽이 완전 초토화돼가지고 나라가 제대로 힘도 없고 하니까 이 소련의 강력한 그걸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나토를 만들어가지고 미국 힘이 해가지고 유럽을 그동안 지켜줬습니다.
70년, 8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유럽의 나라가 미국을 의존한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던 너희들 전부 다 GNP 2%는 전부 다 국방비 올려라. 말 안 들어요. 전부 1% 내고 그까지 전부 다 복지비를 지출하고 미국을 협반 막 미국 시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유럽을 지키느라 한국을 지킨다, 일본을 지킨다, 온 세계를 이렇게 하니까 미국도 이제 지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외국 나라 지키다가 우리가 죽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방위비를 올려라. 너무나도 미국 입장에서 당연한 소리입니다. 예. 거기다가 말이죠. 유럽은 거의 다가 이 좌파 정권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 할 때 그 나타나는 문화 행사 보십시오. 그거. 예수님이 성화를 갖다 못 오가고 졸아가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좋다고 떠들고 하죠.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이 몰락하지 않겠습니까? 한때는 EU 전체의 GNP 세력이 미국보다 좀 추월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3분 2수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 격차가 벌어지는 이 모든 것이 왜 그래 됐습니까? 유럽도 좌파 정권이 계속 집권하면은 나라가 많은 겁니다. 예. 그리스가 한때는 좌파 정권이 해가지고 지나치 포퓰리즘 복지를 하다가 거의 거들러가 국가 부도나가지고 유럽에 골치 아픈 병자처럼 취급받다가 요즘 우파 정권이 들어가지고 계획을 하니까 이제 다시 유럽에서 가장 성적 좋은 나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정치 체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력이 쇠퇴한 것도 바로 이 좌파 정권의 좌파 포퓰리즘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옛날 그 장게 미국이 힘이 빠져가지고 허덕허덕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본인 나라 미국 우선주의 우리부터 먼저 살아야 되겠다. 힘을 올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과감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또 어떨 때는 좀 부작용이 있겠지만 무려 한 10만 명에 달하는 불필요한 공무원도 그냥 과감하게 줄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그랬다가 난리 나겠죠. 그러면. 저는 미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나라죠. 어쨌든 간에 중남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중남미도 유럽에서 건너가 세운 나라들 아닙니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건너가 가지고 중남미 중에서 브라질, 포르투갈에서 이렇게 식민지 건국이 되어 있고 남은 전부 다 스페인에서 지배받다가 다 독립해가 올라갈 때 있죠. 그 종교는 전부 다 가톨릭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중남미도 자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뭐 북미에 있는 미국이나 카나다, 저기 거기도 다 좋은 광활한 자연을 가지고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은 왜 저런 가난이 약소화되고 IMF가 상시적으로 드러나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저거는 이 좌파의 포퓰리즘 정책을 도입해가지고 나라가 저 모양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에 제일 앞섰던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 상습적인 그런 IMF를 받던 나라인데 요즘 아주는 남미의 트럼프라고 하는 새로운 대통령에서 강력하게 이 계획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호전되고 좋아지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자원이 많습니까? 세계 원유 매장량 1위라 그럽니다. 한달에 세계 미네랄가 그냥 싹쓸이할 정도로 그 나라는 아름다운 여인들도 많고 산천도 아름답고 자원도 많고 나라 정책만 제대로 되면요 가장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차별서 정권이 해가지고 극단적인 사회주의로 가버리니까 나라가 완전히 그냥 붕괴되어 버리고 거기에서 좀 똑똑하고 유능하고 살만한 사람 전부 다 국외로 다 탈출해버리고 나갈 수도 없는 사람들 그 남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국가에서 배급을 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계속해서 무슨 부정투표해가지고 또다시 정권이 창출하고 이번에도 부정투표했다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권력으로 탄압해보니까 우리나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는 좌파 정권이 들어선 베네수엘라도 투표에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히틀러도 투표에 의해 가지고 저런 미친 정권이 들어서가 유럽을 불바다로 죽음의 바다로 만들었죠. 국민들이 깨어나지 아니하면 국민들이 어리석게 이렇게 이 사리 분별을 못하면요 나라가 투표에 의해 가지고 나라의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지금 최근에 벌어진 이 사태를 보면은 이 야당이 저렇게 악법을 만들고 저렇게 나라를 폐악질을 하는데도 국민들이 계속해서 밀어주니까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부 다 그런 부정선거에서 그래 됐다. 부정선거라고 말은 아무래도 지나침이 없는 것을 그렇게 국민들이 과반수 가까이가 어겠다 하면 까봐. 요즘 뭐 서버를 까봐라는 것이 새로운 그런 운동단체도 나오다 보니까 왜 감추느냐 말이에요. 왜 공개를 못 하느냐 말이죠. 그게.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 문제 삼으면 무슨 아주 그 선동하는 사람으로 취급받게 만들고 말이죠.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92석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해버리고 국무총리 탄핵해버리고 국방장관 뭡니까 수많은 장관들 법무부 장관 국방장관을 스스로 이번에 사임을 했지만은 그 감사원장 자기를 수사하는 검찰 서울지검 검사장 수많은 검사들 닥칠 대로 탄핵해버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특검 현 국회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기억나는 거는 탄핵하고 특검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을 개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하니까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계속 만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거부할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법률을 만드니까 이 대통령은 야당과 협치도 안 되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요즘 아주 이렇게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로는 대통령 탄핵한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란 수계다. 온 나라가 언론이 어떻게 그렇게 일제히 내란 수계라는 것을 아니 최종적으로 무슨 판정도 받지도 않았는데 국회에서 무슨 법정인가 저게? 온 나라에 그냥 그 현수막이 내란 수계 한 나라의 대통령 아주 현직인의 대통령 저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말이죠. 내란 수계라 가지고 탄핵한다 해가지고 멍청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결국 탄핵시켜놓고 막상 탄핵 절차에 들어가니까 불리할상하니까 내란을 빼버리고 그래서 사기 탄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도 뭐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아니 현직 대통령의 그 작은 소원도 안 들어주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저 모양 저 꼴을 볼 때에 나라가 어느까지 망가졌느냐 말이지 지금. 각본대로 한다. 대본대로 한다. 뒤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뭐 배후에 있는 그 사람들 연구관들이 만들어주는 그 각본대로 한다는 거. 그러면 헌법재판관 무슨 필요했네 그게. 설령 그들의 참고 자료를 가져오는 건 사실이겠죠. 그러나 참고할 뿐이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거는 재판관들이 책임하여서 그렇게 만들어야 신뢰가 하는 거지. 우리는 대본대로 한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언론은 전부 어떻게 언론이 똑같은 목소리를 그렇게 일제히 낼 수 있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야. 그러나 앞으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미디어들 앞으로 힘 없습니다. 유시간 말로 요즘 요즘 갑자기 레거시 미디어라는 용어를 쓰던데 어떤 용어를 썼더니 간에 그동안에 전통적인 미디어들 조정동을 대표하는 신문과 방송 종편을 가지고 있는 저 세력들과 KBS, MBC, SBS 같은 저 거대한 매스컴들이 앞으로 횡판을 할 때 그리 벌지 않습니다. 이번에 보십시오. 저렇게 모든 방송 매스컴이 총동원해가지고 2달 가까이 융단 폭격하듯이 매도를 하고 했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뭣도 모르고 저변 국민들이 여론이 대통령이 일으킬 수 있느냐 이렇게 갑자기 오늘 시대 21세기 무슨 겸이냐 하고 많은 우파 사람들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대통령 본인이 왜 겸령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담화문을 들어보고 또 그 위에 일어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또 강원에서 모이는 강력한 애국 집회를 보고 한 사람 두 사람 돌아오기 시작하다가 폭발적으로 증거해 가지고 가반수를 넘어가는 이런 상태에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사실상 요즘 아가주는 학자들도 나서가지고 이 헌재제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는 헌법학자의 가장 위에 있는 허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아주 강력한 경고를 바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윤 대통령이 그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첫 주간부터 한 주간도 안 쉬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계엄을 지지하고 심지어 우리는 탄핵을 반대하는 이 집회를 초질관되게 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이거는 단순하게 대통령 한 사람 탄핵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가 위협해졌다. 대한민국 체제가 그동안에 박헌영 이래로 끊임없이 이 나라를 이 공산화 적과시키려고 하는 이 종북 세력들, 친중 세력들이 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끝까지 갈 때까지 갔다. 여기서 막지 않으면 더 이상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이제 이 봄 학기를 개학을 앞두고 대학가가 지금 서서히 이제 움트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미래를 염려 걱정하고 함께 나오면요 이미 장년층은 다 깨어나가지고 강원에서 나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부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나라 현실을 바라볼 때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라. 우리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되겠다. 지금 반국가 세력은 반드시 척결하지 않으면 이번 기회에 척결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주 말씀하지만 윤 대통령 복귀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마치 바퀴벌레처럼 좀벌레처럼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참 숨어있는 종북 쓰레기들과 이 친중 앞잡이들 완전히 설 자리가 없도록 이 나라는 지금 정리돼야 되는 겁니다. 이 누가 하느냐? 깨어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깨어난 국민들이 다음부터 이제는 선거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아니 한국 교회 참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지난해 12.7 때 무슨 차별금지법 반대 이런 운동을 그때 했습니다만은 차별금지법을 누가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진보라는 사람이 떠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젓하게 목사들이 그 정당을 지지하고 말이죠. 너무나 모순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교총이라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에서 말이죠.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메시껍게 짝이 없고 구역질하게 짝이 없는, 가정스럽게 짝이 없는, 정말 이 나라를 정확하게 이 실체를 보고 있는지. 조금 전에 최고의 원로신 이 박조준 목사님께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산화 되는데, 공산화 되어버리면 교회도 없고 목회도 없고 왜 대기가 나서지 않느냐고 강력하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저분들은 북쪽에서 공산주의를 체험적으로 겪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뭣도 모르고 북한의 김일성의 외삼촌 되는 강양국이 앞장서가지고 북한의 교회들도 이 김일성 지도자를 모시고 앞으로 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앞장서자 해가지고 조선기독교연맹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거기도 당대 최고의 영적 붕사했던 김익도 목사까지 모르고 분별을 못하고 거기 동화되었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용만 시건당하고 총에 맞아 죽었지. 이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지금 무슨 북한에다가 공식적인 교회가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칠골교회 있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응? 아파트 짓기 전에 무슨 모델하우스 지놓고 그게 집입니까 그게? 그게 교회입니까? 생명 얘기는 교회입니까 그게? 쇼를 하는 겁니다. 남북 간의 좌파 기독교가 북한에 가가지고 쇼를 하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어릴 때부터 붕사들이 자주 들었던 하늘에 큰 붉은 영이 있다. 하늘에 큰 붉은 영이 뭡니까? 사탄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죄를 가져오고 인간을 타락시키고 범죄케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시키고 멸망의 길을 몰아가는 이 하늘에 큰 붉은 영이 큰 권세를 가졌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권세도 보통 파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놈이. 하나님 외에는 저 놈을 당할 피조물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저 큰 붉은 용이 이 지상에 자기 대리 세력을 만드는데, 첫째는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에게는 정치 권력을 주는 겁니다. 정치 권력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정치 권력이 나오고 제국이 들어서는데 그 전부 다 뭡니까?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국가의 정부도 전부 다 짐승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제국들이 전부 다 짐승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나라마다 다 그 참 짐승적인 그런 어떤 상징적인 동물이 있죠. 우리 중국을 말할 때 흔히들 용의 나라, 뭐 저 러시아를 말할 때 곰의 나라, 미국으로 할 때는 독수리의 나라, 일본은 뭐 원숭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 볼 때도 이 세상 정권은 짐승이라, 짐승. 왜? 사탄으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첫 번째 드러나는 바다에서 나는 그 짐승은 역시 사탄을 대리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그 권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육지에 나오는 짐승이 하나 있죠. 그 짐승을 가만히 보니까 새끼 양처럼 생겼어요. 새끼 양이 뭡니까? 어린 양 아닙니까? 어린 양이 누굽니까? 계시록 예수님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모습을 가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을 하는데 모양은 양의 모습을 내는데 말은 용의 말을 하더라. 용의 말을. 오늘날 목사들이 용의 말을, 마귀의 말을, 사탄의 말을 대변하는 거짓 목사들,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리를 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시대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보면은 이 양의 모습을 하고 이 용의 말을 하는 그 짐승이 결국에는 첫째 번에 나오는 짐승, 권력을 가진 그 짐승을 봉사하는, 섬기는, 아부하는, 종교가 타락하고 특별히 교회가 타락하면 반드시 세상 권력 앞에 아부하게 되는 겁니다.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모든 유럽, 독일의 교회들도 마치 독일의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히틀러를 환호했습니다. 극소수의 우리 전 목사님 잘 아는 보니포 목사님 같은 목숨을 건 그런 분들만 저거는 사탄이다. 사실상 로마 교황의 권력에 앞서서 맞서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하는, 지금이야 뭐 역사 속에 그렇게 되지만 당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목숨을 걸지 않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개혁하면서 내주는 강한 성령, 그 찬송 가사처럼 로마 교황이 아무리 막강해도 우리 주님이 강한 성이 되신다, 이 믿음 가지고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언제나 타락한 세상의 교권 종교는
어쩌면 정치 권력보다 더 무자비하고 더 잔인합니다. 중국 공산당 그 뭐 지하교회 이런 존재한다 하지만은 정상적인 선교활동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되면은 교회도 존재한다. 뭐 존재하긴 존재를 해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승만 대 박헌영이 쌓았던 이 좌우의 싸움이 마지막 최후의 승부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막아내지 못하면은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어여쁜 우리의 손자들 눈에 넣어놔도 아프지 않잖아요. 저런 아이들이 살 세상이, 저런 끔찍한 세상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 반국가 세력을 막아내지 못하면 어떤 비참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이번에 독일에서 선거를 했는데 그동안의 좌파의 여러 가지로 실패를 거울 삼아가지고 우파 연합이 압승을 한 이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도 자유우파로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유럽의 몰락은 이거는 뭐 시간 문제입니다. 다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또 트럼프가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유럽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내가 좌파하고 싸워가지고 미국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좌파를 지키려고 하는데 유럽은 전신만신 좌파 정권을 다 잡고 있으니까 그런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왜 너희들을 위해서 지켜줄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월남이 공산화 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월남을 지킨다고 원래는 프랑스와의 그 월명과의 싸움이었는데 프랑스가 지체가 나가고 미국이 그 전장을 이어받아가지고 자유세계의 제일 선두 미국이 거기에 개입하게 됩니다. 미국이 개입하다 보니까 미국도 이거는 뭐 아시아 생소한 나라여가지고 열대지방 가가지고 안 되니까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결단을 내려가지고 그 유명한 맹호부대, 청룡부대, 백마부대 3개 사단 군대가 동원되고 그 외에도 무슨 백구부대, 비둘기부대 이런 부대들이 투입돼가지고 우리나라 군대만 한 5천 명 가까이 전사를 당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뭐 미국으로부터 많은 또 지원을 받고 또 전쟁 그 훈련 실전을 익히고 거기에 우리나라도 이제 보병들에게 M16 자동 소총이 지급되는 그런 계획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국군대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미국 군대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옆에 있는 태국 군대, 필리핀 군대,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싸웠지만은 정작 세계 최강의 나라 6개의 연합된 국가의 군대 그리고 베트남의 군대 이렇게 했지만은 베트남 국민들이 간첩에 선동돼가지고 베트공에 선동돼가지고 낮에는 정부군 편 들고 밤에는 베트공 편 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선 없는 전쟁에서 허적거리다가 미국은 도저히 안 되겠다. 자기 나라를 지킬 의지도 없고 그런 나라를 더 이상 밑빠진 독이 물벗기식이다.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닉슨 독트린을 과함해서 발표하고 아시아의 안보를 아시아인이 책임져라.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미국 군대가 철수하는 물론 그 과정에는 그 당시에 그 국제 외교를 주름잡고 있던 키신저와 그 북쪽에 있는 월명의 레둑토라는 사람이 평화회담을 오랫동안 하다가 최종적으로 타결했죠. 그러나 미국 군대가 나가고 어떻게 됩니까? 얼마 가가지고 자유월남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공산 베트남으로 통일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아랍도 동양의 팔이라고 불렀던 사이공 요즘은 호치민시라고 하죠. 도시 이름도 바뀌어져 버립니다. 호치민시로 바뀌. 호치민이 누굽니까? 바로 북쪽의 통일을 꿈꿨던 북한의 공산 지도자. 이름을 따가지고 남쪽의 도시 이름을 호치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나라가 적화된다 하면 서울 이름 그냥 두겠습니까? 김일성 씨라 하든지 김정은 씨라고 하든지 그렇게 안 부른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걸? 저는 그때 마지막 미국 대사관 저에서 헬기를 가지고 항구에 지금 있는 그 배로 탈출하는 그 장면을 마지막 헬기 뜨는 그 장면을 보고 지금도 아직도 눈이 선합니다. 와인버그 장관이 말한 대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수많은 사람이 보드피플을 돼가지고 망망대해로 떠다닌다고 생각할 때 가다가 그런 보드배에 그래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겠지만 그 배에 내가 가정을 해봤습니다. 넘실거리는 바다 위에 조그마한 어선을 하나 빌려가지고 우리 가족이 제 직계가 14명이니까 14명이 하나 빌려가지고 탔다고 가정하십시오. 방향도 없고 망망대해에 언제 어디서 침몰해 줄지 모르고
가까도 그런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쩌라는 일인가 그게. 예? 그런 참 나라가 망하는 것도요, 그 국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국민의 어리석음이 그 나라를 망하는 길로 몰아가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은 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80% 90%가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골수 빨개 분자 내놓고 전부 다 나와야 그 정상입니다. 지금 전라도고 경상도고 관계없이, 기독교 비기독교 관계없이 자유 대한민국을 계속 누리고 이 번영하는 나라, 이승만이 세우고 박정희가 이렇게 이 참 멋진 대한민국을 우리 후대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6.25 때는 전쟁에 가가지고 총칼도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지만 지금은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을 모여가지고 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쉬운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3월 1일 날, 이제 이번 토요일 아닙니까? 내일 모레인데, 정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최소한 10명 이상 보내가지고 이 방송을 듣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깨어나서 국민들이 정말로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완전히 건져내야 됩니다. 더 이상 이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을 발붙이지 못하도록. 아니 뭐 나라를 망치고 파괴시키는 외국의 간첩도 간첩죄로 잡지 못하는 이런 나라가 무슨 희망이겠습니까 이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요, 지금 대구에 지난번 제가 반월당 집회할 때 제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니까 제 아는 분하고 또 이렇게 6분이 그 옆에 커피숍에서 만나서 커피를 한잔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면증이 시달리고 밥맛도 없고 그냥 이 지긋지긋한 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나라의 국민 반 이상을 지금 병자로 불면증에 우울적으로 빠지게 만들고 놓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어쩌면 이 3.1절로 저는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운동은 단순하게 윤 대통령 복귀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지만은 완전하게 나라를 좀먹는 이 반국가 세력을 청산 정리하고 최종 목표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분들은 이웃 사람, 옆 사람, 친구 권해가지고, 그날은 광화문 광장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냐고 그 주변 일대 서울시 전체를 뒤덮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 세력이 감히 싸울 엄두도 못 내도록, 헌법재판소도 감히 엉뚱한 판단을 내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참 얼마나 요즘 우리나라가 멋진 나라입니까? 저는 어릴 때 생각하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이 감성이 좀 예민해가지고 왜 내가 이런 나라에 태어났던가, 국가에 대한 굉장한 스트레스, 굉장한 컴플렉스, 그래서 참 이런 나라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참 지금은 얼마나 근사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때는 올림픽 나가봐야 금메달 한번 딴 적이 있습니까? 예? 처음부터 그저 뭐 나가봐야 그저 뭐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 스포츠는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필요로 했죠. 그러다가 요즘은 얼마나 우리의 선수들이 장하게 국위를 선양하고 태극기를 휘날리고 만방에 말이죠, 이런 나라를 만들어내는지 알 수가 없는 이 복된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 이 나라의 국민들이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좌익 세력들에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6.25라 희생을 치르고도 또다시 꿈틀꿈틀 기어나오는 종북 세력들, 쫄딱만 있는 저 북한 체제 뭘 먹고 있다 거기를 내다보고, 지금 중국 공산당도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중국 공산당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건국 이념 그대로 미국식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기독교 정신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지 않으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생각할수록, 요즘은 대구 갔다가 시골 함대를 가보면 우리 할 때는 전부 산이란 산은 전 민둥산밖에 없었잖아요. 북한 사람이 탈북자 넘어가지고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산에 푸르른 나무를 보고, 야,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곳에 가도 어느 나라보다도 이 살림이 잘 돼 있는 이런 나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조국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우리 자손 만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수고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나라를 지키는
6.25 때 다부동을 지켰던, 낙동강 전선을 지켰던,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그때 군인들과 같은 심정으로 3.1절 다 모여가지고 힘차게 외쳐서 여러 구석이 무너지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에서 이 나라가 제대로 방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단체장, 그리고 지식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이승만과 박정희 덕분에 한 세상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볼 때 이제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국가든지 국가가 세워질 때가 있는가 하면 국가가 소멸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 정권! 독재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종북 주사파로 뭉쳐진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추종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남로당으로부터 시작된 대구 10월 폭동, 전라도 27 폭동, 제주도 4.3 폭동, 여순 반란 사건, 6.25 전쟁, 5.18 광주 사태, 김신조 121 사태, 전두환 아웅산 테러 사태를 통하여 나타난 현상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추구하는 연방제를 통하여 나라를 북한으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이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G2 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재명의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라는 자서전을 보면 첫째, 주한 미군 철수, 둘째, 연방제 통일, 셋째, 재벌 해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오늘까지의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승만의 4대 건국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의 4대 개발정신, 목표를 세워라, 사람을 찾아라, 기간을 정하라, 도전하라 라는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G2 국가를 이루어 5,000년 역사의 가장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광화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단체가 되든 누가 되었든 3월 1일은 무조건 광화문으로 싸우자! 반드시 자유마을 천만조직 완성에 모두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여 일어납시다! 혁명으로 맞짱뜨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우리가 이겼습니다!